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저출산 고령화가 지속된 일본에서 노인 복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함께 사는 가족이 있는데도 숨진 지 나흘 이상 지나서야 사망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는 동거 고독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동거 고독사는 동거인이 사망해도 배우자가 치매를 앓거나 제대로 거동하지 못할 경우 이를 주위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도쿄 중심부에 해당하는 23구 지역에서 2018년 한 해 동안 확인된 동거 고독사는 163건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과 비교해 15년 만에 2.4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인데요. 동거 고독사를 발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에서 7일이 87건, 8에서 30일이 54건으로 대부분 한 달 이내였습니다. 그러나 한 달을 넘어 발견된 경우도 20건이 넘었고 급기야 사망한 후 1년이 지난 뒤에 발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본은 70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인데요. 그 중에서도 치매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는 약 5천만 명 수준으로 2050년엔 1억 5천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이 단연 으뜸입니다. 일본 정부는 태평양 전쟁 종전 직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 치매 인구가 7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노인 5명 중 1명꼴로 치매를 앓을 것으로 보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초고령층 연령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이 파악한 100세 이상 고령자는 8만 5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적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 사이 한국에서는 이미 치매 국가 책임제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 정부의 치매 국가 책임제 선포 이후 전국엔 256개의 치매 안심센터가 설립됐는데요. 대부분 치매 안심센터는 대학병원이나 대형 병원에서 도맡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제도 등 치매와 관련한 검사의 보험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치매에 대한 부담을 환자 개인이나 환자 보호자에게만 떠맡기지 않고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뒷받침해준 것입니다. 대표적인 혜택으로는 치매 전 단계에 해당하는 경도 인지장애에서도 뇌 MRI 검사로 급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뇌에 어떠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 나서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약속할 정도로 치매는 무서운 병인데요. 치매가 특히 더 두려운 이유는 완치 가능한 약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출시된 치매약은 치매 증상을 완화하거나 지연시키는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연구진들은 새로운 치매약을 개발하기 위해 지금도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치매 치료약 개발이 되지 않은 이유는 치매의 원인 기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니 그에 따른 치료약을 개발하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지금까지 치매의 발생 원인은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가설과 타우 단백질 가설 등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요. 뇌세포 내외에서 발생하는 병리적 단백질 활동이 신경세포 뉴런을 파괴하는 것이 치매의 핵심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전을 조절하는 약물 개발이 시도됐었지만 결론적으로 전부 실패했습니다. 최근엔 개발 실패에 있어 타우 단백질과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치매 원인이 아니라 치매로 인한 결과가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치매 분야에서 최근 한국 연구진들이 엄청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개발 업체 GNT 파마는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증후군 신약을 승인받았습니다. 크리스테살라진이라는 반려견 치매약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으며 국내 최초 합성 신약 동물의약품 신약 1호로 기록됐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크리스테살라진은 치매 및 퇴행성 뇌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합성 신약인데요. 연구 결과 치매 동물의 이 약을 투여하자 치매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뇌신경세포 사멸이 줄어들고 인지기능 개선이 입증됐습니다. 다른 반려견 인지기능 장애 증후군 치료제로는 1999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셀레길린이 유일합니다. 이 때문에 22년 만에 반려견 인지기능장애 신약으로 승인된 크리스테살라진은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이 반가운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의 20%는 사람 중년에 해당하는 9세가 넘으면 견주와 가족을 못 알아보고 장소도 기억하지 못하는 치매 증세를 보입니다. 사람과 반려견 모두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쌓이고 신경세포가 죽으면서 치매가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반려견과 사람의 치매 병리 현상이 90% 이상 같은 만큼 이번 신약 개발은 난항을 겪고 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치매 임상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체용 치료제의 개발 성공 가능성도 한층 높아진 것입니다.
실제 GNT-파마는 올해 안으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의 인체 대상 임상 실험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과 카이스트가 손을 잡고 자폐증과 치매 치료의 획기적인 연구 결과까지 최근 발표했습니다. 뇌에서 시냅스가 제거되는 새로운 방식을 규명하는 등 성인의 뇌가 기억을 유지하는 방식을 밝혀낸 것인데요. 신경세포인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시냅스는 뇌 안에서 정보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시냅스는 사라지고 새로운 시냅스가 생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기존의 시냅스가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현상이 뇌 기억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팀은 뉴런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교세포 중 벼라교세포가 뇌가 발달하는 시기에 시냅스를 제거한다는 결과에 착안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시냅스가 제거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과정에 벼라교세포가 미치는 영향이 뇌가 기억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인 것을 생체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벼라교세포가 시냅스를 제거하는 현상을 조절하게 할 수 있다면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뇌 인지과학 연구 분야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지난해 12월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뇌연구원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AI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뇌연구원은 변이체 인공지능을 이용해 치매 모델의 특정 유전자에서 숨겨진 새로운 변이체를 최초로 발견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과 뇌 연구를 접목해 치매 질환, 뇌 질환에 응용하고 새로운 치료 전략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려대 윤대성 교수 연구팀은 치매의 원인 물질을 분해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위해서는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분해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아야 하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은 1g에 4천만 원 정도로 비싸 합성이 어려웠었습니다. 이번에 국내 연구팀은 금속 나노 입자 표면에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단량체를 단백질 형태로 합성해 순수한 아밀로이드 베타 올리고머만을 코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형광물질을 처리하지 않고도 색 변화로 올리고머만 선택적으로 분해하는 화합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사용량의 50분의 1만으로도 합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커큐민 등 치매 개선 효과가 있는 후보 화합물 3에서 4종을 발굴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치매 조기 진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짧은 기간 동안 치매 치료에 관련된 연구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매는 어리석은 치와 어리석을 매가 합쳐진 단어로 어리석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일각에서는 환자들이 편견과 차별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병명을 인지저하증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했던 기억을 잃어간다는 점에서 치매는 그 어떤 질병보다도 안타까운 병인 것 같은데요. 치매의 명칭이 인지저하증으로 바뀌기보다도 더 먼저 국내에서 치매의 완벽한 치료제가 탄생하길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